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19년 11월 고1 모의고사인데요. 이 글에서 제가 이 수능이 또는 모의고사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어 문장을 보면 또는 이런 문단을 보면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은 한 문장씩 다 모조리 다 우리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 해석과 이해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영어로 하면 translation이고요. 이해는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 해자가 있어서 이게 얼핏 비슷할 것 같지만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이 문단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즉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물론 다른 문장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어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은 꼭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글감 또는 소재를 밝혀주게 되죠. 이 또한 100%는 아닙니다. 원래 영어 문장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topic sentence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걸 두괄식이라고 하죠. 첫 문장만 읽으면 다음 문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하고 전형적인 이런 영어 문단을 시험 지문으로 출제한다면 모든 학생이 잘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수능과 모의고사에 이게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을 테스트한다는 거지만 사실은 줄을 세우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그나마 어떤 뭐 평가의 의미가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지금껏 잘해왔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나 그렇게 비전형적인 문단을 지문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뭐죠? 이제 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학생들을 4% 내로 1등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족쇄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단이나 전형적으로 두괄식을 사용하는 그런 영어 문단을 지문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정답률이 높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글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문을 그렇게 출제할 수 없으니까 또 두괄식의 주제 문장을 깔아대는 그런 지문을 사용하기도 많이 하죠.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무조건 잘 읽어야 됩니다. 첫 문장도 한 15단어, 20단어 정도 가까이 되죠. 여기서도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첫 문장 읽어볼까요? We tend, 우리는 to go long periods of time. 긴 시간을 지냅니다. 자, 부정어죠?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Without reaching out to the people we know.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누구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 안 하고 오랜 기간을 지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즉 뭐가 되죠? 뭐 꼭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필자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낼 때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보충 설명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요. 여기 보면 take notice of distance입니다. sudden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거리감이 생겼네? 이러려고 해결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we call 어쩌고 저쩌고 전화도 하고 이런 데는데 여기 보세요. However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문장 형태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한번 구별해 봤어요. 다 나눠 봤습니다.
여기서 8개의 문장인데 8개의 문장이 다 같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 똑같은 기여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마주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읽어야 됩니다. 8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읽기 쉬운 문장서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장이 이해 안 된다. 그럼 2번도 읽어야 되고요. 3번 계속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4번에 보세요. 완전히 역접의 연결 부사가 나오죠. However, 하지만 this really works. 효과가 어땠습니다. 자, relationships, 관계는 kept up with, be kept up with죠. 유지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부정어 있으니까 여기도 초점 맞춰야 됩니다. 유지되지 않는다. big one time fix. fix라는 거 이게 수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죠. they는 relationship이에요. 이 relationships는 kept up with 뭐로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여기서요. 자동차처럼 regular 정기적인 뭡니까?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요지죠. 그러면 6, 7, 8은 또 뭡니까? 이 regular maintenance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자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아니라 여기 세 번째 문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이 해결책은 안 된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5번에서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5번이 이해 안 되면 6번, 7번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consistency. 일관성은 항상 brings better results.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consistency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게 뭐죠? regular maintenance입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번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동차처럼 정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이 글에서 빈칸으로 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디를 할까요? regular maintenance 또는 consistency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빈칸으로 만들겠죠. 왜? 이 문장에서 키워드니까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we tend to go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생긴 결과가 뭡니까? 하여간 영어에서 동일한 단어가 2번 이상 나온다면 그 단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연락을 안 해서 뭐가 생겼죠? distance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regular maintenance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해 주죠. consistency가 있어야지만 distance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여기 3번 이 해결책은 일단 일반적인 해결책인데 이거를 막 읽고 여기가 분사구문이고 명사절이다. 지금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는 뭐죠? 중요한 문장이나 여기서 5번 또는 중요한 phrase나 단어나 phrase를 고르는 것이 읽기입니다.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서도 또 영어를 전공하든지 영어 원서를 읽을 때도 그때 확연히 이런 방식이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어 자기 전공 분야의 원서를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 분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발췌하는 고르는 그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객관식 문제 찍기를 위해서 영어를 보지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인 분석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기르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영어 다시 배우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뭐가 되죠?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일관된 여기 보세요. consistency. 그러니까 이런 데서 consistency라는 단어를 몰랐으면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런 단어들 요 문단에서 챙기고요. 꼭 요런 구조 꼭 기억해 놓읍시다. 어떤 구조죠? 문제점 해놓고 문제점 했는데 해결책이라고 1, 해결책 1 아니다. 진짜 해결책. 요런 문단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면 이와 유사한 어떤 문단의 흐름을 가져가는 글을 볼 때 잘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상황을 적용시키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문장씩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중요한 거 고르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당신은 다 읽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닌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인간 강사도 아니고 여러 엄청나게 많은 학생 수를 놓고 하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읽고 어느 부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고 나서 학생들이랑 이런 지문 같이 읽으면서 저도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는 문장만 사실 처음 읽을 때 1, 2, 3번이 잘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4번 문장에 보니까 however 이런 문장을 보면서 아하 여기를 보니까 big one fix로 안 되는구나 하고 5번을 읽게 되니까 비로소 1, 2, 3, 4번이 1, 2, 3번이 특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순서대로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번 읽다가 이해 안 되면 3번도 읽고 7번도 읽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자기가 잘 이해되는 문장서부터 읽어 나가면서 문단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작전을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직독직해도 하면서 또 뭐 논리독해 좀 쉽게 더 속독속해 지금과 같은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그런 강의도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